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스윙맨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오르고 떨어졌는지 알면 여러분들 대응이 훨씬 쉬워지겠죠?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2월 말에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의 상승은 왜 나왔는지 또 어떠한 앞으로 모멘텀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이제 예전에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사업 부문을 다루고 빼내서 소위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별도로 분리시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이제 2023년 1월부터 나오게 되었고 현재 1년 정도가 된 상황이죠. 인적 분할된 직후에는 관련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크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2023년 내내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 2024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슈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냐,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해외 수입차들을 가져다가 팔고 있는 중개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BMW와 아우디 차량들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로터스라는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를 2023년에 런칭을 하면서 관련된 비용이 실적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는 법인의 렌터카 그리고 리스카에 녹색 연두색의 그 변호판을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천만 원 출고가 이상의 차량에 이렇게 부착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수입차 판매 감소를 우려할 수 있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2024년 이후에 이 연두색 그 번호판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다소간 주가는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였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도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하나씩 풀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로터스에 대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로터스라는 곳 여러분들 많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상당히 큰 스포츠카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터스가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들을 보면은 물론 실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인의 현재 주인은 중국의 지린자동차가 가져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엘렉트라라든가 에미라 같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국내에도 이제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전기차 쪽으로도 관련된 지금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로터스 자동차 자체도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환경이다. 그리고 이걸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도 2024년에 관련된 차량들 첫 인도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돈을 더 벌고 돈을 더 명품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는 결국에는 남들과 다르다, 남들과 차별화되는 차를 결국엔 끌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로터스 자동차의 차량들은 하나의 좀 소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로터스 차량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 이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영업이익은 오히려 반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특히 로터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지금 나스닥에도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나스닥에 지금 상장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까지 조금 더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인 차량 판매가 나올 로터스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이슈가 주가 상승에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영업이익 400억, 500억 이상을 다시금 벌 수 있는, 나아가서 600억 이상도 벌 수 있는 그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벤츠와 BMW와 아우디 차량들 2만 대 포함해서 2만 대 이상의 차량을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본격적인 더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실 수입차 관련된 판매는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고성장이 정착이 되었고 충분한 자금 수요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산차는 등록 대수가 크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현대차가 아주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가고 유지해가고 있고,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등록 대수에 비해서는 그
상장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은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어딜 가도 수입차라는 게 좀 낯설지 않죠. 외제차, 수입차 이제는 정말 두 대 한 대꼴로도 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수입차에 대한 판매는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나라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녹색 번호판이 될 거예요. 녹색 번호판 같은 경우가 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초록 연두색 번호판 이렇게 입혀가 좀 합생을 했을 때 초록색 차임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뭐 까만 차라든가 아니면 흰색 차 같은 차량에 이런 녹색 번호판 사실 좀 눈총을 어떻게 보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누구라도 선뜻 이렇게 좀 구입을 좀 꺼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그 영향은 바로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수입차는 지난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한 13,083대가 판매가 되어가지고 11년 만에 1월 최저 규모의 판매에 그쳤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부담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다시 판매가 늘어날 거예요. 사람은 결국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이야 이 번호판들이 낯설고 좀 눈총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번호판들이 익숙하게 보다 보면은 뭐 사실 이제는 뭐 허하, 호후 같은 렌터카 번호판도 좀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눈치를 보고 있던 이런 차량 구매도 결국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법인들이 어떻게 보면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이런 차량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매가 감소하는 것은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 기본적인 추세에 따라 가지고 수입차 등록 대수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역시 현재 2만 대가량의 수입차 판매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2만 1,000대, 2만 2,000대, 그리고 그 가운데는 새로 작년에 브랜드를 가져온 로터스 브랜드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해당 실적이 영업이익 100억, 150억 나오는 수준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사실 시가총액 3천억, 4천억까지도 편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인적분할 직후에 올라갔던 상장 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실적 이슈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중에 한번 2023년도 주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로터스의 나스닥 상장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단기간에 좀 상승했고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측면이 좀 큰 만큼 이 5,000원대 벽을 당장 뚫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4,500원 아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눌러줄 때 담아 보시면서 좀 트레이딩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박스권 된 좀 보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올해 2024년 그 실적 보면서 8,000원까지의 상승 움직임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 수입차 같은 것들 이렇게 딜러 통해서 사거나 할 때 시승을 해보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자동차는 워낙에 좀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근데 시승을 할 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바로 그 차라는 서비스를 유일하게 좀 런칭을 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유료 시승, 장기 시승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24시간, 최대 4박 5일까지 시승을 하면서 이 시승한 이후에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가량 페이백을 해주는 그러한 판매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한번 차량을 이용해 보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그리고 장기 렌터 부분에서도 독자적인 이런 서비스 브랜드 70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다른 수입차들 딜러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장사로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안정적인 내수 기업 실적 성장을 계속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왜 올랐었고 앞으로도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 및 다르게 또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 있으면 계속 체크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구독하시고 후속 영상, 다른 종목 영상들도 챙겨보시면서 편안히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